풍요로운 인생 이막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요즘 60대 삶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60대에 꼭 해둬야 할 것 10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라. 60대가 되면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때 꾸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꿈이 인생 이막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하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해라는 생각을 시원하게 떨쳐내는 것이 그 시작이다. 60대의 시작,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하는 나이다. 두 번째,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라. 6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60대에는 친구가 중요한 삶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먼저 할 일은 그동안 연락 불통이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자.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50대까지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경쟁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는 다른 역학관계가 만들어진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전우의 느낌,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향수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젊은 친구를 사귀어보자. 나보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간다. 패션부터 바꿔보자.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젊은 패션으로 30, 40대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자신은 젊은 사람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해보자.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의 고생이, 나의 철학이, 나의 말이 항상 맞다라고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옛날에는 이랬다, 예전이 좋았다, 나는 등 과거 지향적이기보다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나보다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네 번째, 돈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보자. 60대 이후부터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다. 연금이나 주식, 그동안 벌어둔 저축 부동산 수입만이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돈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60대가 되면서 경제력이 약해지면 인생살이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돈 걱정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질까? 돈이 없어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 있다. 한국 사회도 과거보다는 복지가 매우 좋아졌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에 대한 걱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은퇴 후에 새로운 돈 흐름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신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60년까지 살아온 인생 역사가 있다. 자신만의 전문적인 노하우, 육아법, 외국 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60대들의 능력은 매우 탁월하고 훌륭하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활력을 주는 취미 생활을 해보자.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60대 이후를 꾸려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포인트이다. 그동안은 남들 눈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시도하지 못한 취미들이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사진, 영상 낚시, 당구, 골프, 볼링, 등산, 유튜브, 운영 등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 인생을 스스로 두근거리고 즐겁게 디자인해야 한다. 여섯 번째, 여행해보자.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자주 하는 것은 60대 이후의 삶을 매우 행복하게 한다. 단순히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머리도 몸도 둔해진다. 여행을 통해서 보다 모험적이고 새로운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여행은 어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가끔씩은 나 홀로 여행도 좋다. 여행과 모험은 60대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7번째, 건강을 유지하라. 모든 연령대가 그렇지만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다. 여행과 모험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혹시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지라도 병과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다. 병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병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자기 부모가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가 다르다. 부모의 60대 때와 많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부모가 죽은 나이에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부터 새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8번째, 자녀의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자. 자녀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내가 살았던 시대와 자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르다. 자녀와 손주들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허무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나를 새는 60대들이 많다. 하지만 걱정의 본질은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일이다. 그것을 자기 암시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 아이들은 잘 헤쳐 나갈 것이다 라고 자녀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을 더 위하는 길이다. 자녀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과 삶에 더 집중하자. 9번째, 남자 또는 여자됨의 기쁨을 잊지 말자. 자신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이 달라진다. 남성도 여성도 섹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하고 오래 산다. 신체적인 접촉이 주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품에 안기거나 품에 안아주는 접촉의 행복감을 실감하면서 남자와 여자로 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0번째, 봉사로 사랑을 전파해보자. 이웃을 향해 봉사하면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에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줬던 친구, 지인,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면서 나의 60년 인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서 이웃에게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한다. 이 10가지를 모두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생각과 과정 자체는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인생 후반전에 항상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체적인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관과 삶의 목표는 대동소이하다. 초중고 시절부터 부모가 열심히 자녀 사교육시키며 대학교 학비도 부모가 다 대준다. 심지어 취업도 부모가 여기저기 알아봐서 시켜주고 결혼도 부모가 나서서 중매해준다. 결혼 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온갖 살림살이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준다. 그 자녀가 아이들을 낳으면 그 손자 손녀도 키워주며 그러다가 자녀가 직장생활 힘들다고 하며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사업자금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과연 직장생활 힘들어서 사업 시작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성공시킬까? 당연히 말아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상황까지 오면 자녀의 삶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노후도 같이 망가진다. 이건 부모의 잘못일까 아니면 자녀의 잘못일까? 물론 둘 다 잘못이지만 부모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 이미 초중고 시절부터 자녀들을 자유로운 독립적 인간을 목표로 키운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애완동물로 키워버렸다.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서서
다 해결을 해줬다는 말이다. 보통의 복지 선진국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녀들과 부모들은 심하게 말하면 남남이며 독립해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업학교를 가던 대학을 가던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빨리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자녀들도 살고 부모도 사는 것이다. 자녀들 뒷바라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모들의 노후도 망가지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에게 독립은 차라리 쉬운 일처럼 보인다. 새들을 보면 어미 새는 헌신적으로 모기를 물어와 새끼를 기른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정하게 끼니를 굶긴다. 배고픔을 못 이기는 그 순간 새끼들은 끝없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새로 태어난다. 자유롭게 나는 새들의 아름다움과 역동적인 신비로움은 이렇게 어미새의 냉정함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새처럼 자유롭게 살며 꿈을 이루라고 말하고 싶은가? 이때 주어야 할 것은 충분한 돈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천부적인 재능과 삶의 원동력은 저주 덩어리 같은 부모의 재산에 묻혀 질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제1의 자산은 삶의 만능감이다. 만능감은 언제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자 그것에서 오는 자신감이다. 만능감은 곧 삶의 길을 터득한 자의 기쁨이자 안도감이며 희망을 이룬 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고지이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지향점은 만능감이어야 하며 교육과 사회가 아이들에게 최우선으로 먼저 부여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독립하는 자녀가 여전히 불안하고 못 믿었고 걱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부모 마음에만 그렇다. 집을 떠나는 다 큰 자녀들에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훈수를 두면서 자녀의 인생을 쥐고 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떠날 자녀들에게 그것은 또 다른 정신적 부담과 마음의 상처가 될 뿐이다. 둥지를 떠나는 자녀에게 부모가 해줘야 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축하와 격려와 믿음이다. 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자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일이다. 독일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약 열흘 정도만 부모 곁에 두고 그 뒤로는 아기 방에서 따로 잠을 재운다고 한다. 그들은 부부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양육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민국의 가정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헌신하고 모든 시간을 아이에게 쏟아붓는다. 또한 아기 방은 물론 거실 안방까지 아이의 물건들로 가득 채우며 또한 부모와 같이 잠을 자기도 한다. 이처럼 나라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만약 부모에게서 독립과 자율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독립길을 암울하게 보내게 되고 결혼 생활도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에게서 성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심리에 부모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자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스스로 개척하는 미래를 아낌없이 축하해 주어야 한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떠나 정신적, 특히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서 독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모 또한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며 자식들이 잘 돌봐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단계를 벗어나 차분히 노년의 독자적인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조금씩 정을 떼가는 훈련을 한다고 할까. 세대 간의 정리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부동산 세금 증여, 상속 건강보험 또는 노령연금 수급기준,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 노인으로 구분되던 60세 이상이 최근에는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난 말이다. 특히 이쯤 되면 보통 은퇴를 준비하거나 맞이하는 시기로 인생 제2의 무대를 꾸미기 위한 저마다의 준비에 들어간다. 떠나보내는 자녀들의 인생을 축하해주며 필요 이상의 과보호와 지나친 경제적인 도움을 내려놓자 홀로 서기는 넘어져 봐야 올바른 걸음걸이를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믿어보자. 행복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아닌 버거운 삶을 이어가는 노인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대 갈등, 양극화 등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0대 제2의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알찬 미래를 설계하며 100세 인생을 이루어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은퇴한 뒤에 인생의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법륜 스님은 말한다. 법륜 스님의 조언을 통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자식이 예쁘다고 재산을 다 나눠주면 안 되고 자기 먹고 살만한 재산은 적당히 갖고 있어야 한다. 가진 재산이 100이라면 70, 80 정도는 살아있을 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갖고 있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다. 시골 사람이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시 사람이라면 전세든 작은 몸뚱이 누울 방 한 칸은 있어야 하고 통장에 용돈 쓸 만큼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보탰으면 된다. 돈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노가다에서 벌었으면 되지만 늙으면 노가다도 못하는데 자식이 용돈 안 주나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된다. 두 번째, 운동 겸 노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 일하면서 노동을 해야 한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서 누워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고 약간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 꼭 돈을 벌기 위해 할 필요도 없고 소일거리 삼아 숨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다만 젊을 때 과로하던 습관이 남아 욕심을 내서 하던 일을 못 그만두고 무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 적당하게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세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놔야 한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된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나 마찬가지라 누가 낳았나 하면 할 말이 없고 누가 키웠나 해도 할 말이 없으니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이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야 한다. 인사 오면 그저 어릴 때 키워줬다고 찾아와 줬으니 고맙다 하고 용돈이라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1만 원을 줘도 고맙고 2만 원을 줘도 고마워해야 한다. 또 안 찾아와도 고마운 것이다. 늙은 부모한테 손 빌리지 않고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 또한 고마운 것이다. 어미새가 아기새를 날려보내고 원망하는 법이 없는데 돼지도 새끼 낳고 소도 새끼 낳고 개도 새끼 낳아도 자연에서 그런 경우는 없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불효자를 만든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펴준다. 대부분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잘 안 찾아오는 경우는 부모에게도 원인이 있어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았던 경우가 많다. 이것이 부모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노인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니 젊은 사람이 노인을 모시겠다 하면 잔소리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노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밥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사를 전달하려 해야 할 말은 하되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시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이 늙으면 참 보기가 좋다. 나이가 좀 들어야 삶의 맛이 있다. 봄에 피는 새싹과 꽃도 예쁘지만 가을에는 은행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단풍 나뭇잎도 빨갛게 물드는 것처럼 잘 물들어 놓으면 꽃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단풍이다. 그러나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몸뚱이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한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조잘되며 영양가 없이 하는 말보다 들을 만하고 20, 30대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으나 이제는 영감이 다 돼서 얘기하니 구수하게 들린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도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다. 꽃이 아무리 예쁘다 해도 꽃다리 진 거는 아무도 안 주워가고 파란 이파리 떨어진 것도 주워가지 않는데 오직 잘 물든 단풍잎만 주워가니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들도 잘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 없고 자식이 없더라도 이웃이나 사회에 외면받을 일 없다. 그러니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한다. 올해 89살, 삶의 고통과 슬픔뿐이라 허무한 한 사람이 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 나이가 89인데 이때까지 안 죽고 살았으면 성공일까 실패일까?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 그것이 최고로 잘 산 인생이다. 그러나 여한이 없다고 해서 굳이 내일 죽을 필요는 없고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산소호흡기 붙여놓고 살 필요도 없고 사는 데까지 살다가 인연에 따라서 가면 된다. 다만 세간에서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 또한 좋은 것은 아니다. 부모든 형제든 교통사고라도 나서 갑자기 죽으면 보내줄 시간도 없었다며 슬퍼 우는 것처럼 짧게는 3달, 길어도 3년은 골골대다 죽어야 남은 가족들이 정 뗄 시간을 줄 수 있다. 내가 아파서 자식들이 병치레 해주느라 고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정 떼는 시간이라 하면 오히려 자식들한테 좋은 거라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좋고 아파도 아픈 대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아무 괴로움이 없다. 법륜 스님도 어릴 적에 단명한다는 소리를 듣고 절에 팔려가 중이 됐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살았으나 그 나이가 지났어도 안 죽고 잘 살아있고 그런데 일부러 죽을 필요도 없고 남은 인생이 덤이라고 생각하니 무얼해도 즐겁고 내일 죽어도 아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가족이 주는 상처를 참으며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옛날에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있다.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잘난 자식이 못난 자식을 무시하거나 잘 나가는 친척이 이것저것 훈수 두면서 거들먹거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가족 간의 감정이 쌓여 언젠가는 폭발하게 된다. 특히 가족끼리는 서로의 사정과 속내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어지게 되면 왼수 같은 사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의외로 가장 가까움으로 더 챙겨주고 마음을 써줘야 할 대상임에도 의외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건 상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평소 친밀하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가족이라면 더 그렇지 않겠는가? 그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거침없는 언행, 그런 것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만 좀 먹어라, 살 좀 빼라, 옆집 애들은 돈도 잘 벌어서 부모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등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말하는 의도를 떠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곤 한다.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알긴 뭘 알아? 가만히 있어 등등 일방적으로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씻을 수 없는 감정을 쌓이게 한다. 멀리 사는 형제는 이웃 사촌보다 못한다라는 말처럼 어릴 때는 한 이불 속에서 지내던 형제들도 서로 결혼하여 독립해서 살면 남남처럼 된다. 그리고 어쩌다 명절 때 만나면 서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만 받는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상처 주는 말은 자기 욕심이 많을 때 그런 말이 나온다. 가족 간의 상처는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데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내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은 내가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서 마주치게 될 어떤 위기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당당히 이겨내는 강한 멘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멘탈을 만드는 방법은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도 말고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나이 들면 서운한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 들면 젊은 때보다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육체 근육도 약해지지만 마음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이 들면 다리 근육도 키워야 하지만 마음 근육도 키워야 한다. 몸의 힘이 몸의 근육에서 나오듯이 마음의 힘은 마음의 근육에서 나온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옛말에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면 상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기대나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들을 키우는데 행복을 느낀 것으로 족하게 살고 자식도 저마다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마음도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자. 잠깐의 멈춤이 마음의 균형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응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화함으로써 내 행동을 통제할 힘이 생긴다.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툭툭 털고 일어난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에 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도록 놔두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친구의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 생각으로 하루를 망친 적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으로 허무하게 보내기엔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쓸데없는 생각에서 멀어져 보자.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내면 가장 좋겠지만 감정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다.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고 자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럴 때는 당신이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기면서 살려고 노력해보자. 가족은 내 마음대로 인연을 끊을 수 없으니 상한 감정을 풀지 않고 모른 채 넘어가면 더욱 관계가 악화되기 쉬우므로 자기 감정을 알리고 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서운한 감정으로 가족 간이나 친한 관계 중에 서로 상처 줄 말을 한 적이 있다면 모두 깔끔하게 풀고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해보자. 오늘도 시청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내 모습이 초라하거나 스스로를 믿지 못해 스스로가 싫어지고 하루하루를 자책과 우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유형의 많은 사람들에게 석가모니는 이렇게 조언한다. 다음은
석가모니의 명언 중 일부분이다. 노년이 되면 자책감과 우울감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마라. 왜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혼자 걸어라. 혼자 걷고 분투하고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숲의 고독에서 기쁨의 길을 찾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기에 희망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다른 것을 찾지 마라. 다 지나갈 것이다.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모든 행동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라.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근면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행운의 날이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내려놓아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이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모든 것은 덧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지나간 일에 대해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첫째는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다. 다섯째는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이 7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너의 목숨이 마음을 제어하고 해탈하면 다시는 마음속에 분노가 잃지 않는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3가지가 남는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너의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다. 혼자 걸어라. 혼자 걷고 분투하고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숲의 고독에서 기쁨의 길을 찾을 것이다. 나이 들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창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역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결국은 하루를 끝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잘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맞이하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늘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나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칙적이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그것이 루틴이죠. 단지 카페인 중독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건 루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식으로서, 절차로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정해진 시간에 마신다면 그건 분명한 루틴입니다. 사실 루틴이나 징크스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징크스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예컨대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니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 하면은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의 징크스라고 하죠. 반대로 루틴은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은 마음이 평온하더라, 마음의 질서가 잡히더라,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루틴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것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유명인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도 그런 루틴이 있죠. 김연아 선수는 빙판에 나가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그 나름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평온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서장훈 선수는 굉장히 깔끔하고 엄청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조차 본인의 루틴이라는 거죠. 즉, 큰 전쟁을 앞두고, 큰 경기를 앞두고, 큰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목욕 재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요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뉴스에는 온갖 극악무도한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렇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이때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허겁지겁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그냥 1분 1초를 다툽니다.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은 지각하는 경우도 많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일을 하다 보면 하루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의 질서를 잡는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평온한 가운데 질서 있게 순서 있게 하루를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루틴은 시간을 기반으로 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반으로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몇 시에는 이것을 하고 몇 시에는 반드시 잠을 잔다라는 식의 루틴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서 이 루틴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로 루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모닝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이 순서에 의한 루틴입니다. 꼭 아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5분 정도 반드시 명상을 해야만이 오후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하면 그것도 순서에 따른 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정돈으로 루틴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와 비슷하게 정리정돈함으로써 루틴을 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 시대의 공자도 돗자리를 깔고 앉을 때에 그 돗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은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바르게 깔린 돗자리에만 앉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삐뚤어지면은 스스로의 마음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가지고 루틴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구를 이용한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차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기분이 찜찜해서가 아니라 왠지 오늘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은 그 도구가 루틴이죠. 예컨대 볼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볼펜만을 꼭 사용한다. 어떤 것으로 글을 쓴다 하면 그것이 루틴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루틴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 소리를 가지고 루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향불을 켜놓고 나서 그 향불이 은은하게 코에 들어와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냄새가 루틴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야만이 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루틴이기도 하죠. 나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또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의 루틴이 있죠. 지금까지도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루틴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하루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쌓임으로써 삶 자체가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잘 만들 것인지 루틴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같이 있고 보람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보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앞선 경험들을 한 인생 선배들은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가장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해치울 수만 있다면 인생 선배들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는 최소한 후회로 가슴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갖게 된 후회들도 이미 넘쳐나도록 많듯이 여기에 더해서 인생 후반전마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산다면 이건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세월 지나 땅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초 용어로 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을 지닌 통정과 같은 한문으로 쓰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생을 재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자아통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이런 자아통정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죠. 지난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가치 있게 살았는지 반추하고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뿌듯해지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남은 인생을 더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후회만 떠오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절망감에 빠져 남은 인생마저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내 인생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가치 없게 또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알차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교수는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1,5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조언과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바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과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불안증을 겪으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도 1년 전, 2년 전 어떤 걱정을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의 특징은 한 가지 걱정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키우고 점점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으로 떨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만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을 가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현재에 온 정신을 가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근거 있는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이지만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걱정의 실체와 합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 말 그대로 걱정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도 덜컥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걱정에 걱정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퇴직 걱정 없는 직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신바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제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다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괜한 걱정 싹 날려버리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혼자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편의점도 그렇고 마트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죠. 혼자 사는 분들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니까 편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집을 구할 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가까워야 생활이 편하니까 역세권이란 말처럼 편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혼과 졸혼, 그리고 황혼이혼,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생애미혼율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50세 전후지만 생애미혼율로 명칭이 붙여진 이유는 그 나이까지 미혼이면 그 이후에도 미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재혼이 완성되는 시기가 거의 남자의 경우는 47세, 여자인 경우는 한 45세쯤이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독신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하여간 이래저래 중장년 이후 1인 가구는 늘어가는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싱글로 살게 되는 장점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자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누구의 참견과 간섭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일에 지장만 없다면 자유롭게 훌쩍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노후가 예외 없이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그 나이가 되면 부모님도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돌봐줄 가족 한 명 없이 긴 노후를 혼자서 외롭게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세 이후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4가지를 한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경에 한 결혼정보회사가 이혼과 졸혼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50세 이후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575명, 여자 425명, 이렇게 합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첫 번째, 경제적 도움이 부족하다. 설문 응답자 중 10%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싱글이 노후가 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자식이 있는 싱글이라면 좀 상황이 나을까 싶었지만 자식이 생활비 보태주는 것은 사실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노후를 맞이한 싱글들에게 연금이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수명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고 쪼들리지 않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금으로 촘촘하게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까지 모든 종류의 연금을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3개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 기간 누적되고, 개인연금은 본인이 알아서 가입해야 하지만 한번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꼬박꼬박 적립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연금이죠. 이직을 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꽁돈처럼 생각하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갯돈 탄 것처럼 말이죠. 이걸 그냥 써버리게 되면 연금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노후에 지금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쓰지 말고 노후를 생각해서 IRP라고 짧게 부르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그 계좌에 넣어둬야 합니다. 금융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두 번째,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내가 아플 때 괜찮은지 들여다보고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없던 자식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자식들이 있다 해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텐데 도움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어 놓아야 합니다. 바로 인프라 친구를 말이죠.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 인프라와 친구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도 인프라라는 말을 줄여서 많이 씁니다. 이럴 때는 대개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과 같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이루는 말로 쓰이죠. 이런 인프라의 뜻과 친구를 결합해서 만들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나이 들어서는 멀리 사는 친구보다 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 매일매일 얼굴 볼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인프라 친구입니다. 평소부터 한 동네에 사는 인프라 친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는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24시간 곁에 붙어서 간병인 노릇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전문 간병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을 감당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사실 싱글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혼자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사실 싱글이 아니더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부부인 경우엔 한 명이 아프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싱글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드러눕기라도 되는 날이면 의료비는 물론이고 소득까지 끊기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덜컥덜컥 저축해둔 돈을 헐어쓰기도 그렇습니다. 나중 생각한다면 쉽지 않죠. 혹시라도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다면 생명보험을 의료보험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싱글에게 필요한 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목돈을 지원해주는 정액보상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에는 특정 질병에만 적용되는 CI보험이 있고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된 GI보험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자신에게 딱 좋은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로 외롭다는 것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1.8%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고 마음에 공허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바쁘면 되는 거죠. 바쁜 사람에게 외롭다고 말하면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고 핀잔 듣기 딱 좋습니다. 바쁘게 살기 위한 아주 좋은 두 가지는 바로 일과 취미입니다. 일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죠.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일을 계속하는 거라고 또 말을 합니다. 싱글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행복감을 주는 취미를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도 얻고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립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는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켜 은퇴 없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언제고 싱글로 살아갈 날이 오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암울한 싱글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싱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나이를 잊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현재의 생활이 어떤지를 여쭤보면 의외로 현재의 삶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죠.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행복 이유는 다양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고령자가 실제로는 행복감이 저하기는커녕 오히려 행복감이 커지는 현상은 세계 각국의 심리학적 조사에서도 나타나 있어서 고령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야 할 행복감이 고령자 본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모순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령기의 행복감이 오히려 향상되는 이유 10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상황이 줄어들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은퇴를 하거나 그동안 참여했던 커뮤니티에서 손을 뗄 나이가 되면 다소 외로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방되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능력 차이나 처지를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 없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내 페이스대로 지낼 수 있는 일상은 마음의 평온한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공동체. 은퇴에 의해서 사회적인 소속을 일부 잃었다고 해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즐거움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다른 형태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어하는 고령자에게는 보다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공동체와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목표 계획.
나이를 먹어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젊은이에게 지지 않는 체력이나 지식을 계속 연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나이에 맞게라는 현실에 맞추어 잘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를 세워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히 걸어가는 즐거움을 찾아낸 고령자는 비록 결과가 생각한 것처럼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자체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보람. 나이 드신 어른의 풍부한 인생 경험은 뒤를 잇는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세대가 서로의 지식이나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고 고령자, 자신이 인생의 선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고령자의 심신을 더욱 건강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나이에 잘 어울리기에 지금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노인은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라도 늙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 인생을 따라다니는 초조함이나 불안으로부터도 해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당연하게 지내온 일상이나 계절의 변화에 마음이 움직이거나 가족, 친구와의 사랑이나 우정의 새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거기에서 행복함을 찾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사회나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고령자가 많은 것도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젊을 때는 느끼지 못한 큰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곱 번째, 나이 먹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즐거움.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젊음이 손상되는 것에 큰 불안을 느끼며 조금씩 우울해져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연령에 맞춘 생활을 긍정적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서서히 변해감으로 자신다움을 발견해 오히려 젊게 빛나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덟 번째, 경험으로 생긴 명확한 판단 기준 확립.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도 젊었을 때는 경험 부족으로 실수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노인은 그런 상황들을 이미 고민하며 경험에서 자신의 산 지식이 되었고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좀 더 확실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헛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줄어드는 욕심. 젊을 때는 유행하는 옷이나 잡화에 눈이 쏠려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온갖 물건들을 사 모으기도 했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물건에 대한 욕심도 조금 바뀌어갑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앞으로의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최근에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가능한 홀가분하고 깔끔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한층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열 번째, 스스로에 대한 수용으로 불안감 감소. 고령자들은 젊은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며 아무리 잘해도 잘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젊은 시절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데에도 능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게 꾸미지 않고 살아간다면 인생을 더 즐길 여유가 생기고 나이 들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면에서 생각하면 고령의 현실에는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경험, 다가온 감성은 나이를 먹어야 삶의 활용이 됩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으로 자신다운 행복의 본연의 자세를 지금부터 천천히 찾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루하루를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젊은 사람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나이 듦을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자신다움으로 과거보다 미래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며 활발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행복이 끝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